오늘은 처음으로 제르샤 에버트라는 우리의 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한테 쓰는 편지글 형식의 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 에세이처럼 이제 실려있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라서 약간 소설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정말 편지글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편지글 단위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 Ferguson Hall, September 24th.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떤 그 대학교에 가면은 무슨 관 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이름이 이거고, 지금 9월 24일 편지글의 시작입니다. Dear kind trustee who sends orphans to college. 그래서 지금 dear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kind trustee 일단 되게 친절한 후원자 분께, 어떤 후원자냐면 who sends orphans to college. 이 고아를 대학교에 보내주신 친절한 후원자께 이렇게 지금 아직 뭐 이렇게 딱히 친한 상태가 아니니까 처음 보내는 편지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제 그 명칭을 써서 보냈어요. Here I am. 제가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I traveled yesterday for 4 hours in a train. 그래서 어제 이제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이동을 했고 어제 여행을 했는데 for 4 hours in a train.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어제 4시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학교에 이제 온 거죠. It's a funny sensation, isn't it? A funny sensation. 그 기차 타고 오는 게 정말 재미있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나요? 기차 타는 거 재밌긴 하죠. 그래서 다른 거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른 그 기차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는 특히나 I never rode in one before. 그것에 그러니까 one 여기서는 지금 대명사인데 기차겠죠. 그래서 기차에 타본 적이 없어요 전에. 처음 타본 기차의 매력은 더 이렇게 더 높았겠죠. 좋았겠죠. College is the biggest, most bewildering place. 대학교는 가장 크고 가장 정신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얘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였지. 정말 크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이제 북적북적한 장소고 I get lost whenever I leave my room. 그래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데 whenever I leave my room. 방만 나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건 약간 제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가 엄청 크고 막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길치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그 처음에 학교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길을 잃은 거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 얼마 건물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이해가 돼요. 방을 나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 I will write you a description later when I'm feeling less muddled. 그래서 I will write you a description. 뭔가 이렇게 설명을 글로 써줄게요. 이제 아저씨한테 써준다는 거겠죠. 나중에 써줄게요. 언제냐면 부사절로 덧붙이는 거예요. When I'm feeling less muddled. 제가 조금 덜 혼란스럽게 느낄 때 편지 써줄게. 지금은 나도 너무 정신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리면 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묘사해 줄게. 약간 이런 거죠. Classes, 여기죠. Also, I'll tell you about my lessons.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내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Classes don't begin until Monday morning, and this is Saturday night. 수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학기가 아직 안 시작한 거예요. Classes don't begin until Monday morning. 그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업이 아직 시작 안 하고, and this is Saturday night. 그 지금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주말 저녁인 거죠. But I wanted to write a letter first, just to get acquainted.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뭐 대학교 시작하고 뭐 수업도 시작하고 얘가 대학교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랬을 때 편지 써도 되잖아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I wanted to write a letter first. 근데 먼저 그냥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just to get acquainted. acquaint 이게 acquainted 알고 있는 이런 건데 그냥 알고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약간 인사차, 소개차 한번 잠깐 그냥 편지를 가볍게 쓰고 싶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It seems queer to be writing letters to somebody you don't know. It seems queer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풍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에 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쓰나 본데 얘가 지금 찾아보니까 약간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이상한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래서 기왕이면 strange 뭐 이런 단어를 우리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는 하겠지만 It seems queer to be writing letters. 이 편지를 쓰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인데 to somebody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게 좀 이상하냐면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somebod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데 you don't know.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건 좀 이상한 일. 그렇긴 하겠죠.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하면 이제 친해진 사람을 못 만날 때 이제 쓰는 그런 건데 아직 모르는 사람, 얘가 키다리 아저씨한테 지금 편지 쓰는 상황은 완전 남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거 좀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It seems queer for me to be writing letters at all.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는 편지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하게 느껴진대요. 그 이유는 I've never written more than 3 or 4 in my life. 평생 사는 동안 3-4번 편지 쓴 거 이상으로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3-4번 보내본 게 다인 거죠. So, please overlook it if these are not a model kind. 그러니까 overlook it. overlook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건데 그걸 넘겨주세요. if 얘 부사절 if these are not a model kind. 그래서 이게 뭔가 모델 그러니까 얘가 딱 전형적인 그 편지 형식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무시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제가 편지 써본 적 자체가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편지 형식을 딱딱딱 갖춰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Before leaving yesterday morning, Mrs. Lippett and I had a very serious talk. 그랬을 것 같죠? Before leaving,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에서 떠나서 이 대학교로 왔을 텐데 어제 아침에 이제 떠나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아침에 떠나기 전에 Mrs. Lippett, 그 원장님과 내가 had a very serious talk. 정말 이제 심각한 얘기, 심각한 대화를 한 거죠. She told me how to behave for the rest of my life.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 성격 우리 옛날 에세이 봐서 알죠. 그래서 원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언제 동안 all the rest of my life 내 평생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잔소리를 몰아서 압축적으로 하시는 거죠. And especially how to behave toward the kind gentleman who is doing so much for me. 그리고 특히 이제 평생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긴 잔소리와 함께 특히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toward the kind gentleman 이 친절한 그 신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신사분이냐면 형용사절로 역시 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Who is doing so much for me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지금 이 아저씨죠. 키다리 아저씨 그분을 위해서는 특히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잔소리 폭탄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I must take care to be very respectful 그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 very respectful 대문자로 써서까지 강조합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존경을 표현하는 그렇게 이제 행동하도록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But how can one be very respectful to a person who wishes to be called John Smith? 그래서 완전 저는 여기 보면서 얘 성격이 정말 유쾌하고 솔직하고 그 자체구나. 요즘 약간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소설이 되게 옛날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애를 만났으면 정말 신기해서 눈이 한 번은 갔을 것 같아요. 통통 튀는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very respectful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but how can one be very respectful? one 여기서는 그냥 대명사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very respectful 정말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to a person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면 역시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심을 품을 수 있겠어요? 따지는 거냐면 who wishes to be called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 John Smith. 그때 그 원장님이 한 말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제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조건으로 쓰는 걸 걸면서 존 스미스라는 그냥 가명을 줬거든요. 그분한테 써라.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지만 밝히기 싫어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쓰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존 스미스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존경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제르샤 에버슨 진짜 그 상상력 풍부하고 이렇게 그 되게 재미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존 스미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막 그 정말 흔한 이름.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그 찾아보면 똑같은 이름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 존 스미스. 우리가 들어봐도 딱 흔할 것 같잖아요. 영어 이름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존경심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따지면서 Why couldn't you have picked out a name with a little personality? 완전 콕 집어서 뭐라고 합니다. Why can't you pick out a name? 왜 이런 이름을 고를 수 없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with a little personality. personality 보통 이제 성격 아니면 개성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성격이나 개성을 담은 그런 이름을 뽑을 수는 없었나요? 이제 따지는 거죠. I might as well write letters to dear hitching post or dear clothes pole. might as well 얘는 조동사로 뭐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이렇게 얘한테 편지를 쓰는 게 낫겠어요. 근데 dear hitching post hitching post는 그 말을 묶어놓는 막대기더라고요. 그리고 clothes pole 이거는 빨래 걸어놓는 곳 그 역시 막대기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제 정확하게는 왜 이렇게 얘가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그 키다리 아저씨가 왜 그 그림자 생각나세요? 엄청 키가 멀대처럼 이렇게 딱 컸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만 해도 그래도 그 개성, 얘의 특징이라도 드러내지. 그러니까 차라리 막대기한테 편지 쓰는 게 이 존 스미스라는 그 아무런 개성 없는 이름한테 쓰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르샤 에버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번역본에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었지? 말뚝. 그리고 이제 빨래 거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왜 갑자기 말뚝이랑 빨래 거는 것을 얘기했나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아마도 키 큰 그거를 이제 멀대처럼 큰 그 그림자 그 이미지를 여기에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그냥 말뚝씨한테 편지를 쓰고 말겠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얘도 이렇게 그 감정의 흐름이 막 있는데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솔직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a great deal this summer. 그래서 여기는 그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제인 거죠. I have been thinking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A great deal. 엄청 많이.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Having somebody take an interest in me after all these years makes me feel as though I had found a sort of family. 그래서 얘가 지금 이만큼 긴 문장이 주어 부분인데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여기 지금 스위치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제가 having somebody take 한 김에 계속 한다면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사원형을 쓴 거예요. 누군가가 take an interest 관심을 갖는 거 in me 나한테 누군가가 관심을 갖게 하는 거 after all these years 이 모든 해 뒤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게 개인적인 관심을 나한테 가져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고아로만 살아왔으니까. 네, 이 모든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이것이 makes me feel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냐면 as though 여기가 부사절이면서 덧붙이는 거면서 가정법입니다. As though I have found a sort of family. 내가 가족을 뭔가 이렇게 찾았다. 가족을 발견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한대요. 그래서 얘네 가정법은 우리가 시제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makes라고 해서 단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여기는 갑자기 또 과거 완료죠. 근데 얘가 진짜 고지고대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가정법에서는 이 주절과는 좀 다른 시제를 씁니다. 물론 이제 문법 가정법 내용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얘는 그냥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그냥 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고아니까 as though I had found a sort of family 가족을 찾지 못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제 과거에 가족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했대요. 이제 그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해가지고 얘를 뭐 작가로 길러보겠다고 대학교에 보내주겠다 이런 거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고 그거 자체가 뭔가 가족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이제 줬다는 거죠. It seems as though I belong to somebody now, and it's a very comfortable sensation. It seems 역시 이것도 가정법인데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 거냐면 as though I belong to somebody now. 지금이니까 역시 이게 시제가 안 맞아요. 이 시제가 안 맞는 이유는 가정법만의 뭔가 그 시제 체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쓰는 것 뿐이에요. 마치 뭐인 것처럼 느끼냐면 지금 내가 누군가 이제 소속된 것처럼 지금까지는 항상 소속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아원에 뭐 소속돼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제 그 진짜 우리가 사람의 소속감이 아니니까요. 근데 뭔가 이제 가족을 찾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소속된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좋은 기분이죠. And it's a very comfortable sensation.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편안한 느낌이다. I must say, however.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I must say, however, that when I think about you, my imagination has very little to work upon. I must say, 내가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데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that 명사절입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말하다 동사의 그 대상을 이제 명사절로 쓴 거예요. That 뭐를 말해야만 하겠냐면 when 여기 또 부사절이 시작해요. 명사절 안에서 when I think about you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my imagination has very little 이건 부정어 쪽이죠. 그래서 내 상상력이 거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to work upon 그러니까 거의 내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왜냐면 존 스미스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부르라고 했다고 지금 엄청 두고두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 그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고 미세스 리펫 그 원장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하자마자 반전으로 근데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존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따지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가족을 찾은 느낌이고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하다 하지만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상상력이 거의 발휘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정말 의식의 흐름으로 솔직하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이 되게 재밌고 저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면 얘가 이제 그래서 There are just three things that I know. 그래서 There are just three things. 세 가지 것이 있는데 that I know. 제가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뒷모습 본 거, 그리고 이제 나를 후원하겠다고 한 거, 그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 말고는 사실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는 것을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요. One, you are tall. 이건 우리 알았죠. 키 크다는 거는 이제 얘도 언뜻 봐서 알고 있고, two, you are rich. 이거는 들었고, 그 이제 미세스 리펫이 얘기해줬고, 뭐 후원을 해주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three, you hate girls. 여기서 저 진짜 또 깜짝 놀랐는데, 솔직함의 거의 끝. 그래서 you hate girls. 물론 여자애들이 싫어한다고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런 말 또 다시 말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근데 말합니다. You hate girls.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I suppose I might call you dear Mr. Girl Hater. 그래서 I suppose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부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나는 존 스미스라고 못 부르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상상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이름이어서 그렇게는 못 부르겠고 내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세 가지더라.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 I suppose 내가 그냥 가정을 해보기에 I might call you dear Mr. Girl Hater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명사절을 써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첫 번째 이거 해본 거예요. 근데 only that's sort of insulting to me. 근데 그건 나한테 너무 모욕적이더라. 근데 좀 그렇죠. 여자애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이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내가 칭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나한테 모욕적인 것 같아서 얘는 탈락. Or dear Mr. Richman. 그럼 얘로 이제 가는 거죠. But that's insulting to you. 그렇지만 그거는 당신한테 모욕적인 게 될 수 있는데 as though 역시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as though 가정법이 오늘 많이 나오죠. Money for the only important thing about you. 그래서 얘가 아까부터 가정법은 항상 이 동사가 그 주절의 시제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얘가 그 지금 과거형을 썼지만 형태는 우리가 아는 그 과거 형태지만 가정법에서는 이게 그냥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거, 현재 상황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그걸 가정하기 위해 쓰는 틀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동사는 다 were를 많이 쓰잖아요. 원래는 money was였겠죠. 그래서 그 시제가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하고는 다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가정법은. 그래서 마치 돈이 the only important thing about you. 당신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처럼 Mr. Richman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한테 좀 모욕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besides 게다가 being rich is such a very external quality. 그리고 부유하다는 거, 부자라는 것은 such a very external 외적인 그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라고는 부자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외적인 조건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maybe 게다가 여기가 maybe you won't stay rich all your life.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서 거의 끝났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부자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정말 그냥 고지고대로 말하는 거예요. Maybe you won't stay rich all your life. Lots of very clever men get smashed up in Wall Street.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smash up 이게 destroy라고 생각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자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부자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Mr. Richma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Mr. Richman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거 But at least you will stay tall all your life. 키가 작아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평생 동안 큰 키는 유지할 거고 적어도 So I've decided to call you Dear Daddy Long Legs. 이렇게 이제 소설 제목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To call you,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냐면 Dear Daddy Long Legs. 그래서 그 Dear Daddy Long Legs 일단은 뭔가 그냥 이게 커 보이는 것도 있고 그 팔다리 긴 거미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1번 특징에 근거해서 이제 딱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I hope you won't mind. 싫어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명사절 쓴 거죠. It's just a private pet name. Pet name, a special name you call somebody who you like very much. 그래서 애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그냥 애칭이에요. We won't tell Mrs. Lippett.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편지라서 짧아요. The 10 o'clock bell is going to ring in 2 minutes. 그래서 이게 생각도 되게 솔직하게 그냥 현장감 넘치게 막 이렇게 전달하지만 지금 이게 기숙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시간적으로 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The 10 o'clock bell. 그래서 10시 이제 종이 치나 본데 그 종이 is going to ring in 2 minutes. 2분 뒤에 칠 거래요. 지금 9시 58분 저녁인 거죠. Our day is divided into sections by bells. 우리 하루가 is divided into 이걸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sections 뭔가 구분이 되는데 by bells. 이거는 우리 사실 익숙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는 그렇고 오히려 대학교는 안 그러는데 이제 초중고는 다 벨로 벨 울리면 이제 수업 시작하고 벨 울리면 뭐 점심시간 끝나고 막 그런 게 이제 다 벨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나뉘는 거죠. 하루가. We eat and sleep and study by bells. 얘네는 이제 다 그런 거. 먹는 시간, 뭐 자는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게 다 벨로 이제 울리는 거예요. It's very enlivening. 되게 이제 그 벨소리가 활기차고 I feel like a fire horse all the time.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일까 했는데 fire horse가 찾아보니까 소방용으로 쓰이는 말 이런 거래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소방차라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I feel like a fire horse.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방차가 된 것처럼 all of the time 항상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약간 그 벨 울리면 막 출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 벨에 의해서 딱 내가 출동하고 벨 울리면 밥 먹고 이러니까 그 이제 자기가 소방관이 된 것처럼 느낀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There it goes. Lights out. 이제 조명 나간 거고 good night. Observe with what precision I obey rules. 그래서 명사절인데 observe 보세요, 관찰하세요 인 거니까 명령문입니다. 이걸 보세요. 근데 뭐를 보라는 거냐면 보는 거, 이 동사의 대상이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이만큼이 전치사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I obey rules. 내가 규칙을 지키는 걸 보세요. 근데 with what precision. 그래서 무슨 정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정확함으로 내가 규칙을 지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스 리핏이 계속 그 강조를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따라야 되고 뭐 그 거기서 훈련 받은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약간 그거를 의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제가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벨 울리고 자라고 하니까 딱 자겠다. 이제 편지 끊겠다. 이 말인 거죠. Due to my training in the John Grier Home. 이 말을 딱 덧붙여가지고 진짜 그걸 완전 의식한다는 거. 이걸 살짝의 그 비꼬는 느낌도 제가 그 John Grier Home 그 고아원에서 훈련받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는지 지켜보세요. Yours most respectfully, Jerusha Abbott. 이건 우리 주인공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이고 Yours most respectfully. 이거는 Yours sincerely. 얘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used to end the letter. 편지를 끝낼 때 그냥 이제 그 일반적으로 덧붙이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that begins with the title and name of the person you're writing to. 그러니까 어떤 편지의 끝에 이걸 붙이냐면 그 사람에게 쓰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앞에 아까 그 있었잖아요. Dear kind trustee who sends orphans to college.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런 편지를 끝마칠 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편지 쓰는 거의 형식 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모델 케이스가 아니면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 편지 글의 그 틀을 되게 잘 갖추고 보낸 편지인 거예요. Jerusha Abbott이 to Mr. Daddy Long Leg Smith. 이 조합은 뭔가요? Mr. Daddy Long Leg, 얘가 정해준 거고 스미스는 아까 존 스미스로 불리고 싶었던 얘의 그 이름이죠. 그래서 그걸 일단 이렇게 뭔가 조합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이고 이 첫 번째 편지 하나만 딱 읽었는데도 제르샤 에버의 성격을 완전히 얘가 이런 애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짧은데 이렇게 성격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글을 쓰는 얘가 정말 있으면 친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편지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재미있게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그 앞에 소설 부분도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 부분보다 이제 이 편지글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해서 여러분 재미있게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새로운 편지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